안녕하세요. 2021년 2월 10일 미국 동부 시간 10시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한 2.5년 전, 3년 전 요때쯤에 투기라고 해야겠네요. 한 트랜스엔트렉스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 기구로 유명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랑 비슷한 거로 보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로봇 팔들이 있어가지고 환자가 여기 누우면은 절개하는 것, 이렇게 배를 쭉 째는 거 대신에 구멍을 조금씩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안에서 절개하고 봉합하고 잘라내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오픈하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실제로 이건 유튜브에서 가져온 화면이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할 때 비중을 크게 못 샀어요. 왜냐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때 이 회사가 한 행적들 그 행태 적나라하게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12월 중순인가 말인가 이때쯤에 한 1,500불 한 3,000주 정도 샀습니다.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한 단기간 두 달 한 세 달 그 정도 만에 템버거라 그러죠. 1000%를 찍어 봤습니다. 주가가 굉장히 무섭게 올랐어요. 한 1700% 정도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1700%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한 1000% 정도, 1100% 정도 이렇게 흡수를 했습니다. 이 회사가 왜 무섭냐면은 이때 보면은 거의 13,000불이에요. 이게 말이 안 되죠. 수많은 주주들의 눈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물론 리버스 스플릿 이런 것도 막 하고 어퍼링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베가스 풍류객님, 알디스님 등등 같이 투기하는 회사예요. 한 2017년, 18년도 요맘때 된 것 같은데 2017년 10월 그리고 2018년도 봄쯤에 보유 수술 기계들이 승인받으면서 주가가 열심히 급등하다가 다시 또 쭉 승인 다 받은 거예요. FDA 승인받아 510K 승인받았다. 그리고 또 무슨 다른 거 승인 유럽에서 받다. 그리고 쭉쭉 상승하다가 쭉 이제 계속 타는 거.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래가 많이 밝아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이렇게 FDA 510K 받았지만 매출도 없고 지금도 판매한 게 몇 대 안 돼요. 대부분 다 리스로 해가지고 리스료만 받고 있고요. 현금 부족이 심하고 이때도 계속 왜 못 들고 왔냐면 조짐이 예전에 투자하던 드라이십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났어요. 2017년도 18년도 요때도 리버스 스플릿이나 유상증자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다. 그럼 이때는 오죽 했겠어요? 지금 이게 13,000불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이때 다 주가 해석시키고 주주들 등골 빼먹는 그런 회사였다고 보시면 돼요. 오늘 한 35% 정도 상승했는데 기대감이죠. 네, 23일날, 이번 2월 23일날 인베스터 데이 한대요. 투자자의 날. 이때 이제 회사에 대한 비전도 얘기해주고 우리 회사 어떻게 할 거다. 아마 이때 뭔가 한 대라도 팔았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주지 않을까. 그런 기대감이 저도 생겨요. 다른 투자자들도 분명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4,000개 이상의 수술이 진행되었고 140명 이상 글로벌로 인플로이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100명 이상의 이 서전 외과 수술의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. 앞으로 더 커갈 수 있는 성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판매한 거가 아니라 이 기계 10대를 지금 리스를 했고 또 9개 클리니컬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지금 올해 안까지 2020년이니까 한 해 동안 1,400건 케이스가 진행이 됐다.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까지 4,000건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1,400건이니까 거의 올해에 많은 양의 수술이 이루어졌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FDA 클리어런스도 받았고 또 CE 마크, 요 CE 마크 받으면서 또 주가가 급등했죠.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승인 받았고 그리고 또 외과 수술 이런 확장하는 거 다른 수술할 때도 쓸 수 있게 FDA에다가 승인 신청을 해놨다. 그리고 이 일본에다가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YTD라고 쓰는 거는 최근에 1,400건이 돼가지고 아직도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네들이 내세운 거는 햅틱 센서랑 비전 시스템이에요. 의사가 화면을 통해서 눈을 보면은 환자의 몸을 비추고 있는 그 수술 기구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이 의사 눈에 보는 쪽에 따라 가지고 이게
확대되고 뭐 축소되고 그런 거로 지금 장점으로 내세워 있고, 또 하나는 햅틱 센서인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이 로봇 팔에 닿는 그 압력이 의사가 조정하는 핸들의 압력이 전달되는 거예요.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뭐 활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비전 시스템과 햅틱 시스템이 좋을지 몰라요.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다 좋다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. 장점이 참 많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말이에요. 뭐 FDA 승인 받았고 C 마크 됐고 일본에서도 승인 받았다.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,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슬라이드예요. 이거는 인투이티브의 서지컬의 다빈치인데요. 요게 얘네 플래그십이고,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좀 저가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. 다빈치 X요. 근데 이거 가격이 요게 1.8 밀리언 정도고, 근데 가격이 딱 뭐 프라이스 택이 딱 이거 1.8 밀리언 막 이에요,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많이 사면은 좀 할인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. 하지만 보통 약 1.8 밀리언이라고 보고 있어요, 이걸요. 이게 1.8 밀리언. 그런데 좀 저가 버전으로 2017년에 나온 건데, 요거는 뭐 1.2 밀리언 정도 되고 있어요. 근데 트랜스엔트릭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1.5에서 2 밀리언 정도다. 그래가지고 보면은 다빈치 이 플래그십보다는 좀 저렴하고, 뭐 2밀리언인데 2밀리언은 다 받겠어요? 뭐 몇 대 팔지는 못하긴 했는데, 요거보단 싸고 요거 이 다빈치 X보다는 비싸다. 그래서 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. 보면 다빈치도 이 트랜스엔트릭스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싼 저렴이 버전을 만든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트랜스엔트릭스의 이 수술 기구의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빈치예요. 뭐 차이점 보이세요? 제 눈에 딱 들어온 거는 딱 있거든요. 뭐냐면은 이 다빈치 같은 경우는 가만 보면은 이 로봇 중심대 하나에 팔이 여러 개 달렸어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중심 기계가 있으면 그게 팔이 하나요. 그래서 기계가 하나, 둘, 셋, 넷 해가지고 이 기계 하나 딱 팔이 달렸다. 이렇게 되면 뭘 의미하냐면은 병원들의 수술실 안에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아무래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으니까 좀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,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. 병원에서도 빌딩이 있고 이 공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, 아무래도 요 트랜스엔트릭스보다는 다빈치가 좀 더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도 제가 공돌이로서 기계 같은 거 공장에다가 사가지고 놀 때 가장 고려하는 게 플랜트 레이아웃이거든요. 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. 왜냐하면 뭐 렌트비 나가든 뭐가 나가든 이게 다 돈이에요. 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가. 그래서 이 공간 효율성 면에서는 이 다빈치가 훨씬 더 장점이 많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제가 만약에 의대 교수예요. 근데 저는 이미 이 다빈치에 익숙해졌어요. 그런데 요게 더 아무래도 장점이 많대요. 왜냐면 다빈치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술을 하면은 요거를 재사용이 불가한데, 이 트랜스엔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재사용이 가능하대요. 그래서 이런 단가 같은 거, 이런 수술 칼이라든가 뭐 이런 집게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 오토클레이브 돌려가지고 소독을 하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. FDA에서 승인해줬으니까. 싸지만 나는 내가 교수인데 나 이게 편해. 그런데 회사에서 혹은 병원이나 뭐 학교에서 이걸 한번 써보래요. 근데 저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나는 지금까지 이거를 10년 이상 써왔고 이게 손에 익숙하고 내가 환자들을 수술할 때 이게 마음이 너무 편하다. 이거 하려면 또 트레이닝 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병원 측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. 미국 같은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한 라이어빌리티, 법적 책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근데 의사가 분명히 난 이 기계가 편하다고 했는데 이 기계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병원도 법적 책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. 하나 더 예를 또 들어볼게요. 내가 학생이에요. 의대를 들어왔어요. 근데 교수님이 나는 이 기계를 놓고 나를 가르쳐 줬어요. 근데 갑자기 트랜스엔트릭스를 병원에 쓰래요. 그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. 나 교수님한테 지금까지 요걸로 받았고 요걸로 실습 다 했어. 난 이게 더 편해.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. 의사들도 편한 거 쓰고 싶지. 그래야지 아무래도 익숙하고, 그래야 수술도 잘 되고,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요? 물론, 요게 좀 써보고 트레이닝 받으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거기에는
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다. 그래서 트랜스 엔트릭스가 장점이 있고 물론 저렴하고 이 가격이 딱 이 다빈치 X하고 이 플래그십 모델이 다 중간에 있거든요. 이게 이만큼 완전 싸게 되면은 또 혹시 몰라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이 중간대라 싼 저렴이 버전, 저렴한 것도 아니죠. 1.2 밀리언이면요. 굳이 트랜스 엔트릭스 안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.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. 오늘 뭐 틸레이 그 마리화나 주식처럼 쭉 크게 상승을 했어요. 한 40%인가 35% 상승을 했는데 이게 1월 초만 해도 1불 대였어요. 근데 지금 벌써 6불 20이에요. 얘네가 재밌는 게 이렇게 돈이 없는 회사들은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유증을 해요. 어퍼링을 하는데 25 밀리언 쉐어를 1.25달러에 한다 그랬어요.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 2월 1일 날 26 밀리언 쉐어를 3달러에 한다 그랬어요.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25 밀리언 달러만 하기로 했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거의 뭐 80 밀리언 달러를 했어요. 이게 2주 동안 두 번을 올린 금액이에요. 뭐냐면 첫 번째로 1월 14일 날 요때 주가가 딱 오르니까 요때 한번 딱 어퍼링을 하더라고요. 유증이요. 근데 그 다음에 또 어퍼링을 했어요. 이것도 25 밀리언 달러만 한다 그랬는데 두 번 이렇게 얼굴 주가, 왜냐면 얘네들도 좋은 거야. 이게 주가가 오르니까 여기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했다가 금액을 또 올려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또 올려가지고 결국 2월 1일 날 80 밀리언 달러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이거 보세요. 1월 26일 날 보면은 25 밀리언 달러만 한다 그랬잖아요. 결국 이렇게 80 밀리언을 어프링을 했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되게 회사가 참 그래요. 모든 회사가 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. 중요한 게 아웃스탠딩 쉐어거든요. 총 발행 주식. 그래서 그렇게 2월 1일 날 80 밀리언 달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S4, S8, S11 이런 걸 다 확인해 주면은, 그리고 또 최근에 2월 8일 날 임직원들 스탁 옵션 RSU 같은 거 했거든요. 그래서 뭐 두 달간 어프링 뭐 유상증자하고 워렌트 한 거 다 더해주면은 지금 최소한 여기 나온 거는 139 밀리언이라고 나오거든요. 이거 세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면 지금 최소한 220 밀리언 쉐어예요. 어마어마한 거예요. 2억 2천만 주. 제가 한창 거래할 때 주식 수가 몇 개였냐면은 10 밀리언 정도였어요. 한 1000만 주죠. 10 밀리언 주면요. 한 3년 동안 그래서 한 22배가 증가했다. 이게 주주들 등골을 참 그동안 많이 빼먹은 거예요. 이런 현금 땡기고 할 거 그 어퍼링 하고 뭐 할 거 다 해가지고 지금 보유 현금이 90 밀리언이거든요. 마켓 캡이 885 밀리언이에요.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매출은 분기에 81만 4천 달러 벌거든요. 그러니까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. 웃긴 게 그 코스트 오브 레베뉴 있잖아요. 매출 원가? 요런 게 1.4 밀리언이에요. 그러니까 버는 거보다 이 매출 원가가 더 크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단순 계산을 이렇게 해 보면은 얘 보유 현금이 90 밀리언이고 얘 캐시 플로우 프롬 오퍼레이팅 그 영업 현금 흐름 요걸 보면은 이렇게 9달 동안 33.9 밀리언이거든요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분기당 11 밀리언을 태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나눠주면은 8분기 동안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보면 딱 순수 현금만 보면은 2년. 그러니까 2022년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. 지금 2021년 그리고 2022년. 근데 분명히 이 회사의 특성상 뭐 2022년쯤 돼가지고 좀 돈이 딸리거나 그러면은 아마 유증이라든가 이런 뭐 어퍼링 이런 거라든가 뭐 워렌트라든가 뭐 이런 걸 발행을 해가지고 24년까지는 지금 보유 현금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. 보수적으로 보면은 2022년까지는 현금이 문제가 없다. 근데 이 회사가 제가 말한 거는 파산이라든가 뭐 사라지는 거 이런 위험이 한 2024년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다 보고 있어요. 왜냐면 분명히 2022년 중간이라든가 2023년이라든가 매출이 이 현금 흐름, 요거 영업 현금 흐름을 충분히 못 감당하면은 유상증자라든가 뭐 오퍼링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22년까지는 현금이 문제가 없고 회사가
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 위험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현금이 막 5밀리언, 10밀리언 요거밖에 없었어요. 작년 뭐 여름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할 때만 해도요. 그러면은 이 회사는 파산할 위험까지 언제까지 안전하냐? 2024년까지는 파산하기 참 어렵다. 지금 있는 현금하고 중간중간 분명히 짜잘하게 유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거예요. 제가 예상하는 거는 2월 23일쯤 돼가지고 뭐 한 대라도 팔렸다 이러면서 이 상업적으로 뭔가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인베스터 데이 한다고 23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자마자 40%뜬 거거든요. 근데 이거 38% 떴네요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 회사의 펀더멘탈하고 지금 뭐가 영향을 미쳤어요? 뭐 팔았어요? 아니에요. 지금 현금 좀 있고 파산할 위험이 2024년까지 연기됐고 지금 있는 현금만으로도 2022년 보수적으로 2년 동안은 유증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비중을 이제 내일을 제가 한 1,500불 정도 제 투자 원금을 회수를 해줄 거예요. 그래서 한 2, 300주 팔아줄 거고 아마 23일까지 상황을 봐가지고 비중을 조금 점차 줄여 나가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안한 금액 그 정도로 아마 맞춰줄 것 같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주 등골을 빨아먹은 그런 이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더 갈 수도 있어요. 23일쯤 돼가지고 왜냐면 그때 기대치가 최대치가 되니까요. 그렇게 되면은 뭔가 또 허튼 짓을 할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주식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다빈치하고 이 트랜스 엔트렉스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요런 거를 좀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회사가 지금 판매하는 거는 몇 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 11개다가 1년에 100번 이상 수술을 하고 있고 자료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 너무 좋다. 하지만 제가 언급한 위험들을 잘 고려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언제나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 되세요.